실전부동산 경매 제4주차 사각의 3교시를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까지는 권리분석의 기준, 말소기준 권리의 1교시 강의와 경매 절차, 대입변제, 또 세대합가 이런 개념을 통해서 대항력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뒤바뀔 수도 있는 변칙 이런 제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분석이라는 게 이런 어떤 절차 순위를 따져보는 걸 권리분석이라고 결국 하는데, 인수할 권리가 있냐 없냐를 해석하는 게 권리분석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마지막에 4강의 토지 별도 등기 해석 4장 이 부분을 3교시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2차 경매 절차의 대입 변제, 또 세대 합가 이런 개념으로 대항력 개념이 바뀐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토지 별도 등기의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건물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이 구분 소유권, 하나하나의 동호수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되는, 그걸 여러분이 한 동에 15채의 아파트가 있다면 동호수별로 105동, 303호, 304호 다 다른 소유권 대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합건물이 주택도 있고 상가, 여러분들이 등기 분양합니다, 상가 분양하면서 이렇게 쓴 게 집합 소유 상가죠. 그래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합건물법이 있죠. 그렇듯이 집합건물은 일부동산 일용지주의의 예외가 돼서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따로 돼 있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죠. 그런데 집합건물은 상단 부분에 건물, 일동 건물 전체와 전유 부분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밑부분에 대지와 대지권 등기, 그래서 하나의 표제부에 다 편성되기 때문에 일부동산 일용지주의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만 또 건물만 분리매각이 안 돼서 그런 걸 집합건물법에서는 일체성의 원칙, 하나로 묶어서 항상 거래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예외로 일체성 원칙이 깨지는 게 처음에 건물 등기를 먼저 사용승인 떨어져서 등기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쟁 문제, 아직 미해결 문제가 있어서 등기를 못할 때 분리되죠. 그래서 건물만 있고 전유 부분만 매도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일반적으로 한 6개월 후쯤 되면은 그래서 사용승인 떨어지고 바로 법무사는 건물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지권 분할하는 데는 또 절차가 필요해요. 왜? 분할 측량을 해야 되고 그게 세분하기에는 한 6개월 이상이 걸릴 때도 많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분리됐다가 나중에 이제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합체가 되면서 결국은 일부동산 안에 건물과 토지가 함께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때 분리될 당시나 또 건물까지 준공 사용 승인까지는 좋아, 떨어졌는데 땅값을 그 당시에 다 못 준 영세 빌라 업자나 이럴 때는 땅값이 좀 잔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땅 소유권자가 동의를 안 해주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하죠. 그러면 건물은 줘서 사용 승인 떨어졌는데 거기에 땅에 대한 권리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직 토지가 별도 등기됐다는 게 등기부에 나타나고 건물 등기만 나타나요. 그럴 때 여기에 토지 별도 등기 문제가 나오고 나중에 이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땅값을 더 내 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여부를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게 바로 토지 별도 등기의 해석 문제예요. 그럼 먼저 1. 토지 별도 등기 의미. 원래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다. 일체성의 원칙. 예컨대 아파트나 집합건물 상가의 경우 등기부 등본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등기부에만 기재되어 있고 토지는 대지권화되어 버려 건물 등기부 등본에 대지권 표시로 대지권 비율이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유 부분 하나만 떼면은 그 등기부는 다 열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표시를 하여 건물을 양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토지 별도 등기라고 일컫고, 이런 토지 별도 등기가 있을 때는 땅값이 과연 다 치러진 건지, 다만 등기만 그렇게 돼 있는 건지, 또 내가 매입해서 그 지분만큼의 대금을 내야 되는 건지를 각각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 2번 경매에서 토지 별도 등기의 해석. 큰 2번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인수하지 않고 배당해서 토지상 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래의 토지 소유자가 배당 신청을 하면 땅값 못 받은 만큼 매각대금에서 돌려주고, 토지 별도 등기는 지원은 말소하게 되는 그런 실무 처리가 많다. 또 통상적으로 이러한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에는 토지의 저당권자로 하여금 채권 신고를 하게 하여, 그래서 이제 집행법원에 이제 그 사법보좌관이 배당 신청을 해라. 그러면 배당으로 당신들 받아가고 토지 별도 등기를 말소하게. 그중 경매 대상 구분 건물의 대지권 비율만큼 토지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다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 부분에 하여 우선 변제를 받아서 결국은 토지 별도 등기를 지워준다. 설령 토지 저당권이 건물 저당권보다 선순위라 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배당 순위는 구분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은 구분 건물의 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되고 대지권의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하지만 대지권에 대한 매각 대금은 구분 건물 저당권자와 구분 토지 저당권자 모두 우선 변제권이 있으나 구분 토지 저당권자가 상대적으로 우선권 있다. 그래서 그때 배당을 통해서 해결하게끔 하기 위한 해설을 조금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큰 3번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인수되는 경우는 경매 시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는 대지권이 아직 해결이 안 됐고,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건 요 대지권에 대한 그 대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니까 그 토지 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예외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특별 매각 조건으로 토지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이를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는 토지 저당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인데, 이때는 법원에서 특별 매각 조건을 붙여 낙찰자에게 인수 조건으로 매각한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배당 요청을 안 하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그 대지권에 대한 금액만큼은 인수시켜서 뭐 큰 금액이 되게 아닐 때가 많죠. 왜냐하면 평형에 따른 대지권, 가령 1억이라면 33평에 대해서는 뭐 25만 원 정도가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그걸 근저당권자 자기 지분에 대한 토지대금을 안 넣어서 그대로 대지권이 별도 등기돼 있는 경우라 특별 매각 조건을 붙여서 작은 금액 같은 걸 인수하게끔 하는 거죠. 또한 토지상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종류에 따라 인수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토지상에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특별 매각 조건에 인수 조건이 붙지 않는 한 토지 별도 등기는 경매로 말소되나 토지상의 가처분, 가등기, 임차권, 지상권 등의 경우는 말소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건물 낙찰자가 자동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은 인수냐 소멸이냐 이걸 따지는 기준 잡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4번, 토지 별도 등기되어 있지만 무시해도 좋은 세 가지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가 구성되기 전에 토지 등기부에 토지 전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제가 앞서 설명한 그런 사례죠. 토지 소유자가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자금으로 건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을 하면서 대지권도 함께 넘겨줘야 하는데, 이 경우 근저당권을 대지권 비율만큼
포기하면서 지분권을 넘겨주고, 그래서 은행에 이런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서 건축대금 같은 걸 미리 빼서 쓰는 거죠. 그리고 분양대금에서 그 땅값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로 은행에 변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은행은 말소시켜줘야 되는데 은행이 게으를 때도 있고, 또 그 분양권자가 말소 신청을 안 하니까 나중에 등기부 떼어봐도 계속 대지권 없음,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 수업 실강 시간에 설명했었죠. 친구가 구성동에 동아빌라가 있었는데 그게 옛날 주택공사에서 한 700만 원, 그래 매달 뭐 7만 원씩 한 뭐 갚아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 다 변제가 됐는데도 그대로 있고, 또 나중에 그거는 국민은행으로 또 합병됐죠, 주택은행이.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말소 청구를 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다. 제가 이제 등기소에 가서.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시행사나 지역조합에서 집합 건물을 건축할 경우 원활한 분양을 위해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건축을 하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나중에 분양을 할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지주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후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법무사들이 실수를 해서 그때 대지에 토지 별도 등기 있는 걸 말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차상 말소 신청하면 언제든 지워지는 거죠. 토지에 대한 신탁 등기는 부동산 등기상으로는 마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토지 별도 등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토지를 신탁한 집합 건물을 분양받아 보면 대지권의 표시 밑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었던 흔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신탁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렇죠. 이제 분양이 다 끝나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돈을 대개 이제 대출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 할 때 신탁회사가 개입하죠. 토지 별도 등기 역시 대지권 비율만큼 말소되어야 하는데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실수. 그래서 아까 법무사가 착오록을 안 한 경우하고, 또 여기서도 그 부동산 신탁회사가 말소를 다 거쳐놔야 되는데 안 한 건 절차상만 남아있는 거니까 말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 3번, 통상적으로 집합건물 상가의 경우 지하철이 인근에 있을 경우 혹은 지하 공동구 등 지하 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분지상권 문제로 상가 등기부상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을 등재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무시해도 좋다. 그래서 땅 밑에 송유관 같은 게 지날 때 구분지상권, 또 지상에 한국전력이 송전선 같은 걸 지나가게 할 때 대개 이제 고압 송전탑이죠. 그럴 경우에 구분 지상권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정의 권리 제한이 있을 때 그거는 큰 권리 충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큰 5번에 토지 별도 등기를 이제 현실적으로 말소해야 되죠. 내가 낙찰이 받고 나면은 그 말소하는 방법. 괄호 1번, 토지 별도 등기상의 담보권자나 신탁회사가 채권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낙찰자는 토지 별도 등기상 채무를 인수할 필요가 없고 토지 별도 등기는 경매로 인해 말소되게 된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절차, 결국은 말소 신청을 등기소에 내면 등기가 말소돼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만약 토지 별도 등기가 실수로 말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나 신탁회사가 채권 신고를 할 필요나 실익이 없으므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이 경우 결국 법원에서는 건물 경매 시 특별 매각 조건으로 별도 등기를 인수한 조건으로 경매 진행하고 나중에 말소 신청을 별도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이러한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여전히 토지 별도 등기가 남아있게 되고 나중에 부동산 처분할 때 이것이 발목을 잡아 거래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권리 분석을 통해서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또 괄호 3번에 토지 별도 등기상 담보권자나 신탁회사는 채무자나 신탁자의 동의 없이 별도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보거나, 그렇죠? 그 지분만큼 채무자, 즉 본래에 분양받은 소유자가 자기 대지대금을 납부 안 한 거예요.
조합주택 뭐 이런 데서 나타나죠.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러므로 설사 토지 별도 등기가 사실상 유력이 없는 채 맞소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러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소 청구하는 기간도 걸리고 또 그 자기 지분권만큼 토지 대금을 안 넣었으니까 그걸 넣어야만 맞소가 되는 거죠. 이전까지 고려하여 경매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3교시에서는 집합 건물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토지 별도 등기 문제 그런 경우 영세한 빌라 같은 거 신축할 때 그 시공사가 돈이 없어서 땅을 다 매입은 못한 상태에서 건물 먼저 올리고 나중에 분양대금에서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차이 사이에 있어서의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대지권의 토지 별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세대나 아파트 이런데 그래서 메이저사 뭐 여러분이 얘기하는 현대건설이나 대림 뭐 이런 데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대개 이제 영세한 그 건설업자들이 건물 몇 개 동을 져서 분양하는 과정에 토지 별도 등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오늘 강의는 4가지를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권리 분석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논점이고 또 경매 절차에서 대의 변제를 통해 대항력을 늦게 얻는다면 대처 방법 또 권리 분석 방법 또 세대 합가로 거기 다른 세대의 주택 임차인이 있다가 먼저 그 주소지에서 살고 있었던 그 합침으로 대항력이 또 뒤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집합 건물에서 특이하게 나타나는 토지 별도 등기 문제 여기까지 해서 제 4강 네 번째 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소화하시게 되면 이해하시게 되면은 권리 분석의 한 3분의 2능선까지는 올라왔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선순위로 당연히 말소되는 것도 한번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후순위이지만 예위로 인수해야 되는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걸 개별적인 그 특별 물건 권리 분석을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